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은퇴 관문을 통과해야 하죠.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세를 전후로 해서 어떤 사람은 60세를 전후로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은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노후를 선택한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나이가 들수록 가치 있는 노후를 원한다면 일하는 노후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퇴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실질적인 은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 1위와 2위를 다툴 만큼 노년기 삶이 버거운 나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좋은 수입보다 좋은 약은 없다. 돈은 남녀노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절대적 힘이란 걸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소득은 줄거나 끊어지고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일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탈무드는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는 일침을 놓더군요. 은퇴 후에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현실적 이유. 첫 번째, 역설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65만 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했는데 이것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가 62만 6,388명, 가장 많았고 70대는 57만 3,7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등록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은 2011년도에 38%였는데 꾸준히 상승해서 2022년도에는 52.8%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일을 찾기 어렵고 의료비나 복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소득도 부족하고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을 겪는 일이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은퇴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설령 타의에 의해서 은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흔히 말하는 영구적 은퇴는 절대 금물입니다. 육체 노동이 되었든 정신 노동이 되었든 현 위치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다못해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물론 질병의 정도는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일은 고사하고 사회적으로 쫓아내려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할 듯합니다. 그들이 잘 극복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것이 발전된 상생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현실적 이유. 두 번째,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은퇴는 일시적 은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돈의 필요성은 우리의 노동력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은퇴자는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43.4%가 빈곤하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빈곤한 노인은 생활보장이나 의료보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녀나 친척들에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적 배제를 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은퇴 후 일하지 않는 노후는 매우 위험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현실적 이유. 세 번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관계는 우리의 성격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을 그만두는 은퇴를 결정한다면 동료나 고객, 상사와 같은 직장 관계가 사라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80%가 사라지고 빽빽하게 들어찼던 다이어리 스케줄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친구나 가족, 이웃 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끊어지면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일상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14.3%가 독거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악화되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니죠.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라도 넉넉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관계적으로 갇히는 일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일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현실적 이유. 네 번째,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상이 행복이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예측하지 않았던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중 하나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8.6%가 노인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노인학교는 노인들에게 교육이나 문화, 체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교에 가지 않는 노인들 중 다수는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이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하면 관계적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죠. 따라서 노년기에 행복한 일상을 만들고 싶다면 일하는 노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일하는 일상, 활동하는 노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를 이어가야 합니다. 둘째,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상,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으니까요. 은퇴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